말없는 증인. 인간의 탐욕은 그림자처럼 질기게 따라붙는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탐욕에 대한 대가를 받는 주체가 언제나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죄를 숨기기 위해 쥐새끼처럼 조용히 숨어 눈치만 본다. 오늘 내 앞에는 텅 빈 비단 주머니를 쥐고 흐느끼는 기름을 파는 가난한 행상소년과 그 옆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본 듯한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놓여 있다. 사람들은 나, 포청천을 향해 수군댄다. 저 포 판관이 드디어 광증이 도졌구나. 이제 돌멩이에게 말을 걸려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세상에 입이 없어도 거짓말을 못하는 건 오직 저 무심한 돌덩이뿐이라는 사실을. 저 돌은 침묵으로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사건은 가을 햇살 아래 가장 평범하고도 시시하게 시작되었다. 시장 어귀에서 기름을 팔아 노모를 봉양하던 12살 소녀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을 닦으며 잠시 노점에서 졸았다. 그가 베고 잤던 것은 길가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던 어른 허벅지만한 널찍한 돌베개였다. 한낮의 짧은 단잠이었다. 하지만 소년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전 재산이자 어머니의 약값이 들어있던 비단주머니 안에 있던 동전 30잎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유일하게 현장을 지킨 것은 소년의 눈물로 축축해진 이 차가운 돌덩이뿐이었다. 판관 나으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돈이 없으면 제 어미는 겨울을 넘기지 못합니다. 소년의 울부짖음은 마치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던 백성들의 절규처럼 처절했다. 나는 주름진 눈으로 돌덩이를 응시했다. 무언의 증인, 그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야 했다. 나는 관아의 관리들에게 명했다. 이 돌덩이를 포박하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이 돌을 신문할 것이니 온 마을 사람들은 빠짐없이 구경하러 오도록 해라. 졸개들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이었지만 내 명령을 따랐다. 밧줄에 묶인 돌덩이는 마치 죄인처럼 재판장의 한가운데에 놓였다. 다음 날 아침 개청 일에 가장 재밌는 재판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돌덩이 재판을 보러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다들 낄낄거리며 내 미친 짓을 즐기러 온 관객들이었다. 저들은 이런 재밌는 광경을 통해 팍팍한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으려는 것이리라. 나는 관복을 정갈하게 여미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는 몽둥이를 들어 돌덩이를 내리치게 했다. 말하라. 내 이놈 돌덩이 놈아, 기름 장수 소년의 돈을 가져간 자가 누구냐? 돌덩이는 대답이 없었다. 단단한 침묵만이 재판장을 채웠다. 나는 더 세게 내리치라면서 호통을 쳤다. 침묵으로 죄를 덮으려 하다니. 이 벙어리 증인이 입을 열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박장대소하기 시작했다. 포 판관이 드디어 노망이 났군. 아이고 돌덩이가 많이 아프겠구먼. 장내는 비웃음과 소란으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소란을 귀담아 들었다. 너무 웃겨 죽겠다는 듯 그 소란은 마치 물속에 던져진 돌멩이에 파문이 퍼지듯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그때 나는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조용. 관아는 신성한 곳이다. 돌덩이를 신문하는 신성한 재판에서 감히 웃음소리를 내어 소란을 피우다니. 여기 모인 자들은 모두 경을 칠 놈들이다. 벌금으로 동전 한 입씩을 내놓지 않으면 아무도 이 문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졸개들이 큰 대야에 물을 가득 채워 들고 돌며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씩을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문을 나가기 위해 동전을 대야에 던졌다. 쨍그랑, 쨍그랑.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대야 속을 노려보고 있었다. 잠시 후 어느 사내가 동전을 던졌을 때였다. 나는 번개처럼 그 남자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놈을 잡아라. 남자는 당황하며 발뺌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나는 벌금을 냈을 뿐인데. 나는 그가 던진 동전이 담긴 대야를 가리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물 위로 쏠렸다. 맑았던 물 위로 아주 미세하고 투명한 무지갯빛 기름띠가 원을 그리며 번져나가고 있었다. 모두 보았느냐? 저놈의 주머니 속에 있던 돈이 물에 닿자마자 제 주인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 기름 장수 소년이 밤낮으로 기름통을 만지며 모은 돈에는 그 아이의 지독한 가난과 정성이 기름때로 배어있는 법. 돌덩이는 입이 없어 말을 못하지만 내가 훔친 돈에 밴 기름은 나의 눈에 진실을 외치고 있다. 범인의 안색이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사람들의 비웃음은 순식간에 경탄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발뺌하던 남자는 결국 나의 신문에 무릎을 꿇고 소년의 전 재산을 훔쳤음을 실토했다. 재판이 끝나고 소년에게 돈을 돌려주며 나는 돌덩이를 다시 길가에 두게 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돌덩이를 신기한 보물 보듯 쳐다보지만 내 눈엔 여전히 길가에 굴러다니는 흔한 돌일 뿐이다.
인생의 복잡한 꼬임은 때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풀리기도 한다. 가혹한 법전이나 깊은 철학적 사유가 해결하지 못한 진실을 차가운 물 한 대야와 무지한 구경꾼들의 벌금 한 입이 밝혀낸 것이다. 나는 다시 관하로 돌아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는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명판관이라 칭송하지만 나는 그저 인간의 어리석은 호기심을 이용해 잠시 연극을 벌였을 뿐이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발밑에 있지만 다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먼 곳만 보느라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나갈 뿐이다. 오늘 밤은 오랜만에 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다. 돌덩이조차 제 역할을 다하고 편히 쉬는 밤인데 나 역시 그래야 하지 않겠나.